네, 반갑습니다. 채팅 TV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말에 암호화폐 소식들, 그리고 주말의 거시경제 중요한 소식들, 그리고 X에서 한 5년 이상 된 외국인 그 분석가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이더리움 특히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의 거시경제 상황을 잠깐 보면 중요한 사항들 몇 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폰 일본 회사죠. 니폰과 US 스틸 합병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승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수출 규제 이후에 엔비디아가 중국을 위해 저렴한 블랙웰 알루미늄 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어쨌든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렴한 블랙웰 알루미늄 칩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오라클 있죠. 오라클이 오픈 AI의 새로운 플랫폼을 위해 엔비디아의 B200 칩 약 40만 개를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가지고.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요 미국 데이터 센터를 아주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가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픈 AI랑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은 월드 코인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일론 머스크가 주말에 24시간 내내 직장에 있고 회의실, 서버, 그리고 공장 방에서 잠을 자는 시대로 돌아갔다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 현재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 현재 사진이면 머리도 아주 이쁘게 자르고 이제 정치에 관심을 그만두는 것 같아요. CEO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라든지 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도지코인에게도 조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인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 트럼프의 과격함을 잘 이렇게 유화시키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하는 것 같고요. 교류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월가의 어떤 그 불편함들, 그리고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죠. 그러한 것들을 또 트럼프와의 이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실은 미국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베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재무부에 대한 2조 달러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은 하나 정도는 또 계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수혜 코인이 이더리움 아니겠어요? 이더리움 가진 분들은 뭐 종목 늘리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가지고 싶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코인 하나 더 가져도 나쁘지 않다. 또 블랙록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무려 4억 3,08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블랙록이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그래도 비트가 이렇게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데,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사실은. 대신에 이제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블랙록이 4월 22 일이죠. 4월 22 일에 마이너스 2,146개 찍은 후에 지금은 2025년 4월 23 일부터 지속적으로 블랙록은 플러스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일이니까, 거래일수로 16 일이니까 주말은 안 하잖아요. 그럼 꽤 긴 시간 동안 블랙록이
4월 22일 하루를 빼고는 정말 미친 듯이 자금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블랙록에 담은 비트코인이 어 그래서 전체 보면 이제 65만 개가 넘었네요. 블랙록이 65만 1,617 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스팟 ETF 토탈 홀딩을 보게 되면은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가 약 120만 개 이상의 120만 6,579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비트코인 2,100만 개잖아요. 채굴 할 수 있는 게 1,100만 개 공급량의 약 5.7%를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고, 네,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ETF가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월 10일에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5일이니까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밟았습니다. 그냥 끌어 담았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아 입니다. 10만 불 이상에도 들어왔는데 그걸 뭐 11만 불에 팔려고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고요. 네.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이번에는 X에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오래된, 그리고 제법 일리 있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 차트 분석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재테스트하고 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이 시점에서 지지선을 찾는다면 곧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틀 전에 신고가 경신해 가지고 약간 EU 관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과의 트럼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50% 관세 매겨야 되겠다. 받았는데 슬며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 요 분석가는 106,500불 정도만 지켜주면 106,500불 정도만 지켜주면 요게 인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쭉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제 이렇게 간다면은 음 160,000 불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 간 만큼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6,500 불을 지켜주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인제 요거는 그쵸, 주봉 차트고 요거는 3일 차트입니다. 3일 차트도 보면은 요 저항선을 여러 번 터치를 두들겼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또 신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3일 차트로 봐도 한 번, 두 번 정도 2024년 말에 두들겼다가 조정받고, 2025년 초에 또 두들겼다가 조정 쭉 받다가 쌍바닥 형성하고 이번에 여기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2024 년도에도 3월 달에 신고점 경신하고 다시 뭡니까? 네, 4 월, 5 월쯤에 다시 올라갔죠. 근데 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네, 6월 쯤에, 그쵸, 7월 쯤에 또 올라갔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해 가지고 그때 한 8 개월 정도 조정받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힘으로 해 가지고 쭉 붙여 가지고 그때 인제 10만 달러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한 번에 이 전고는 잘 못 들어요. 과거에도 보면 3번 정도 두들겼다가 올라갔고, 이번에도 2번 정도 두들겼다가 올라갔고, 2023 년도 마찬가지죠. 3 월에 그때는 뭐 32,000 불이었습니다. 그때도 고점 찍고 내려와 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2번 정도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인제 뚫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한 2-3번 정도 두들기고 요렇게 인제 뚫어내면은 장세가 추세가 인제 하락 추세만 아닌다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예. 그때 2023 년도 가을부터도 2024 년도 초에도 요때 갔었고요. 그다음에 2024 년도 가을부터 2025년 초에도 갔었고, 지금도 이렇게 뚫어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제 이 친구는 가면은 한 190,000 불에서 20만 불 사이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이런 차트로 본다면은 아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인제 이게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추세만 아니라면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이렇게 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채널로 보면 1, 2, 3, 4, 5, 6 6개 채널을 놓고 중간이 인제 보시면은 평균이죠. 그리고 어 2023 년도부터 보시면 요 중간 채널을 넘을 때가 있고 아니면 인제 맞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보시면 요게 중간 채널을 넘게 되면은 다음은 요 채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린 존까지는 가는데 이때가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에 요 중간 채널 넘고 갔고 그다음에 2024년 초에도 신고점 갱신할 때 갔고 다만 2023 년도에는 초에는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요 캔들이 교봉 차트인데요. 별탈 없이 마감하게 된다면 요 중간 채널을 위에서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 그린색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린색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면은 못 가도 한 140,000 불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막 노란색 채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과거처럼 2021 년이나 2018 년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린색 상단까지 가겠죠. 그러면 인제 안정적으로 70,000불 이상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나 온체인 지표를 이게 살펴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부분, 대부분 8할 이상이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이제 불편한 깜빡하고 못 넣었는데 인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현물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안정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번 봤고 인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소문인데요.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을 촉구했다는 주말에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더가 10,000 불까지 뛰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건데 이거는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죠. 3 월인가 4월 달에 이더리움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때가 무르익은 것 같아요. 블랙록의 스테이킹 ETF가 SEC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래소 실시간 지갑 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의 ETHA ETF로의 자금 유입은 4,500만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블랙록도 지금 3일 연속 이더를 담다가 하루 쉬고 어제 또 담았거든요. 강하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킹 잔금 해제 과정과 이더리움의 온체인 설정에 대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더리움을 통해 스테이킹 한다면 새로운 공급 쇼크가 발생하여 이더가 일단 3,000 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한때는 뭐 스테이킹 ETF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이렇게 승인이 돼도 가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2달 전의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막 가격 죽쓰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결국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가 보면 그들이 인제 기관들이 좀 싸게 담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예 구글에서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검색이죠. 요게 거의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인데 1 바닥, 2 바닥 거의 3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소매 관심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낮은 상태다. '완벽하다. 지금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이더에 대한 관심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 뭐 비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더는 말할 게 없죠. 또 하나 보충 자료를 보게 되면은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이더리움에서 29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30억 달러 돌파하겠네요.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도적 수요는 분명 그쵸. 제도적 수요는 분명한 신호인데
이더리움이 단순히 과소평가된 게 아니라 조용히 체인상의 실제 자산의 중추가 되어가고 있다. 이더리움.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의 온체인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더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블랙록도 이더리움 체인에서 비드를 대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또 속도가 빠른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인제 이더가 크게 오르려고 하면은 어디를 넘어야 되느냐? 요 코인 글라스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있죠? 예 노란색 요 부분이 아마도 $2,800 근처입니다. 예. $2,800 이더리움의 경우에 $2,800 $2,900 뭐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투자자 비용 기준 수준이 존재합니다. 이때 많이 샀다는 거죠. 잘 샀 쭉 내려가 보면은 이때 많이 샀고요. 1,900불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요 1,900불 이쪽 저쪽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반면에 근데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800불이잖아요. 2,800불, 2,900불 요 사이인데 여기를 넘어야 된다. 근데 인제 이 근처에 가면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털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털고 뭐 알트를 들어가기도 하고 털고 또 '아 이제는 이더 질렸다.' 해 가지고 또 비트를 사기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인제 여기가 넘어가면은 쭉 보면은 보면은 여기 보면 한 뭐3,000 음 온체인 지표로 봐서는 3,000 불보다도 높죠. 그죠? 네. 3,200 불에서 3,400불 요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2,800 불, 2,900 불에 빨리 올라가 가지고 거기가 기준점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가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저항선은 2,800 불에서 2,900불 그리고 요것도 2주 차트인데 이더리움 가우시안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제 또 2주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가우시안 채널에서 중간선 있죠. 요 중간선. 하락 상승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단 그다음에 상단 중간인데 중간선을 재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음? 그럴 때마다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예를 들면은 2024년 2021년 요때죠. 2021년 요때도 요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와 가지고 중간선에서 쭉 올라가서 이 상단 위에서 놀았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그때 2021 년도에 완전히 알트 불장이었고요. 그리고 2024 년도에도 보면 2023 년도 말부터 또 이더리움이 올라갔었죠. 네 이게 뭐 4,000불 근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중간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더가 힘내 가지고 아까도 봤지만 2,800 불, 2,900 불을 지지선을 삼아 가지고 요렇게 요 상단으로 인제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과정도 좋고요. 상단까지 가는 과정도 좋고 상단 넘어 가지고 요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강력한 이더도 좋고 강력한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더가 쪼금 더 잘 지켜줘 가지고 가우시안 채널 중간 지점을 잘 확보를 하기를 바라 봅니다. 지금은 확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다음 주에 이런 차트 보면 더 자세히 알겠죠. 자 그리고 인제 예전에도 나왔던 채널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요게 비트코인이 2018 년에서 2021년 엄청난 급등했던 거죠. 근데 이더가 2022 년부터 지금까지 그걸 따라오고 있다. 비트코인이 2018 년, 2019 년도에 83% 그때 조정받았잖아요.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83% 조정받고 그다음에 342% 갔다가 63% 조정받고 다시 아 11,110% 인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더도 똑같아요. 2022 년도에 이더가 83% 내려왔다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2024 년도에 342% 갔다가 똑같아요, 퍼센티지가. 그리고 63% 조정받고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간다면 그쵸? 네 1,110% 입니다. 죄송합니다. 1,110%. 1,110%를 간다면 만 15,000 불, 18,000 불까지도 갈 수 있다. 요렇게 인제 보는 겁니다. 프랙탈이 비트코인의 2018 년과 2021 년을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퍼센티지까지 똑같습니까? 이게 쪼금 소수점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고 올라가는 것도 인제 그러면
요렇게 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현재 인제 여기 정도 됐다. 그죠? 네. 2025 년이니까 한 여기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00 그러니까 여기네요. 올라갔 그쵸? 네. 된 걸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인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건지 여기 보시면 토탈2입니다. 비트코인을 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죠. 이더리움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알트 시즌이 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과거의 패턴을 따라간다면 요렇게 인제 이번에도 전고 그죠? 네. 전고에 아 요를 돌파를 해 가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때 인제 알트 시즌이죠. 2016 년과 2020년 이때도 보시면 2021 년에도 전고 돌파하고 조정받고 쭉 가면서 알트 시즌 2016 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토탈2. 토탈2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리더가 가야 됩니다. 시가총액 2 이기 때문에 요거는 토탈3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를 뺀 나머지 인제 코인들 인제 시가총액인데 여기는 인제 보시면 2 주짜리인데 역 헤드 앤 숄더다. 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근데 헤드 앤 숄더는 인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역 헤드 앤 숄더는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때 이때 요 상단을 과거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역 헤드 앤 숄더다. 그렇게 되면 보통 어디 요 하단에서 상단까지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올라갔던 만큼. 그게 2018 년도에서 2021 년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2018 년도에 조정받을 때 왼쪽 어깨, 더 조정받을 때 머리, 그리고 인제 오른쪽 어깨에서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요 추세를 돌파하고 살짝 조정받고 급등장이 나왔는데 급등장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2024년 12월 최고치를 깨는 순간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1 뭐 트릴리온 달러 요 부분 그러니까 작년 겨울 요 최고치를 깨는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 배기 고점이다. 근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 년도 2021년 초에도 요 조정받고 갈 때 요 전고를 깨고 나 가지고 2020 년도 전고 깨면서 요 급등장이 왔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쪼끔만 더 아 알트코인들이 분발해 주면 2024 년도 말 12월 달에 요 전고를 깰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깨면서 급등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전반적인 알트코인에 영향을 볼 수 있는 토탈2, 토탈3 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인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 세계를 볼 때 먼저 인제 XRP를 보게 된다면 XRP 3 주짜리 차트입니다. 3 주짜리 차트인데 아 이것도 뭐 프랙탈로 본다면 요 더 가야 되죠 사실은. 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10 까지 갈 수 있는 이유를 한 5 가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죠. XRP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 두 번째 1.7 거기서 강력하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유지된다면 $10에 도달할 수 있다.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두 번째는 ETF에 대한 승인 소문입니다. 네 만약에 ETF가 XRP가 승인이 될 것 같죠. 승인이 된다면 심각한 아주 강력한 유입이 돈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그리고 역시 XRP도 알트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알트코인 시즌이 로딩이 된다. 그러면 역시 또 XRP가 강력하게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재택인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승인돼 가지고 여전히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제 요 사람은 이 5 가지 이유 때문에 XRP가 까지는 무난하게 가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2024 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줬잖아요, 가을에. 그 모습 직전이라는 거죠. 2024 년도에도 요 7 월부터 11 월까지 이렇게 인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네 그러면서 인제 바닥을 또 한번 다지고 떨구고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2020 그때 올라가고 나서 2025 년도에도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해 가지고 이 모양새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친구는
앞으로 3에서 6개월간 XRP가 미친 듯한 폭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보면 뭐 비슷하죠? XRP를 많이 가지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솔라나입니다. 예. 솔라나도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솔라나는 주로 인제 커벤앤들 패턴으로 많이 보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제 3일 차트 보면 2023 년도에도 이 너무 똑같죠 지금. 2023 년도에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박스권을 모습 보이다가 전고를 돌파합니다. 그쵸. 박스권을 돌파해 가지고 사람들 잔뜩 실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떨구죠. 그래서 떨구고 완전히 떨구고 여기서 다시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그때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2023 년도부터 2024 년까지. 그리고 인제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2024 년도에는 요런 모습 똑같은 박스권 모습을 가고 있다가 작년 가을에 또 좋은 모습 보였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제 쭉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상단을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를. 그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엄청난 강세로 요 프랙탈을 보인다면 엄청난 강세로 간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뭐 최소한 700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요런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도지코인도 보면은 요것도 이건 하루 차트인데 올 초에도 보면은 인제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러니까 요 하락 추세 있죠. 요를 깬다는 거죠. 깨 가지고 사람들 떨구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하락 채널로 갔다가 사람들 떨구고 급등하고 지금 이번에도 또 내려왔다가 또 하락 채널에서 이 추세에서 약간 여기를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땡기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도지도 보면 비슷한 행보를 앞에서 봤던 코인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코인만 막 주장창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보면은 인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요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인제 떨어졌다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2021 년도 4 월에 고점 찍고 조정받다가 11 월에 완전 신고점 당선 그쵸. 해 가지고 이때 다 10만 불 갈 줄 알았는데 꼬꾸라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이때는 인제 막 분노에 가격까지 내려왔었죠. 2만 불이 깨졌으니까. 그리고 인제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디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릴을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물린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트는 물렸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몇 개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이제 스릴을 느끼고 있는 구간 그다음에 유포리아 그리고 나서는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인제 내가 인제 뭐 비트는 빼고 이제 내가 다른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생각들은 비트는 안 가더라도 내 코인이 가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어디서 정보를 듣거나 그래 가지고 '야 나만이 아는 정보다.' 그러면 희망을 키우는 거죠. 꿈을 키우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실현될 가능성. 대체적으로 보면 비트가 먼저 가줘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시장은 이더가 가줘야지 대부분의 알트들이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XRP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XRP는 많이 가죠. 그리고 XRP를 따라가는 예전에 보면 얼마 전에 미국 코인들 몇 개 가는 거죠. 뭐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애들 몇 개 가고 끝이야. 그죠? 물론 이제 그 섹터에 잘 타면은 큰돈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지가 가게 되면 보통 보면 도지를 포함한 밈 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솔라나가 가면은 이제 솔라나와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가는데 이더가 가면은 대부분의 알트들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 우리가 바라는 인제 한국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고 그리고 인제 이더가 가고 그리고 인제 XRP 뭐 도지, 솔라나 그런 애들이 인제 가야지 두루두루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내가 특정 코인에
인제 XRP죠. 우리나라의 투자자 특정 코인에 정말 비트 이상으로 큰 뭐 비전을 봤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제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이 보면은 XRP도 차트가 이뻐 보이고 지금 솔라나도 이쁘고 도지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비트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XRP가 가든 솔라나가 가든 뭐 이더가 가든 하는 겁니다. 보시고 그 가운데 인제 비트는 가는데 돈들이 비트보다 알트코인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인제 알트 시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는 우상향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간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트 시즌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요일에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휴일 되세요. 고맙습니다.